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다니엘입니다. 오늘은 영어학습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동사 뒤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동사 뒤의 구조를 알고 있어야 읽을 때도 동사 뒤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거야 라고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말을 할 거나 쓸 땐 더 중요하겠죠. 주어 동사까지는 잘 꺼냈는데 그 뒤에를 어떻게 쓰는지 혹은 말하는지 잘 안 나온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동사 뒤에를 어떻게 전개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자주 쓰는 ask 있죠? 이 ask만 하더라도 다양한 동사 구조를 지니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He will ask you some questions about the matter. He asked for my help. He asked me to cooperate. I was asked if I did it. 이러한 동사 뒷구조를 오형식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전처럼 뭐 이건 1형식이야, 이건 2형식이야, 뭐 이런 식으로 딱딱하게 정리를 한다기보다는요. 자동사와 타동사에서 5가지 형태로 분류가 되었고 기본 틀들이 있어요. 자주 쓰는 그 기본 틀들을 먼저 학습하신 뒤에 구조를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식은 동사마다 형식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make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 가능해요. get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제대로 학습을 하신다면 정말 5형식은 여러분들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5형식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동사의 크게 2가지 부류인 자동사와 타동사를 먼저 학습하고 이걸 세분화시켜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동사는 여러분들 자동사와 타동사의 차이가 뭘까요? 많은 학생들이 알고는 있을 거예요. 이 타동사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목적어가 바로 나와야 하는 동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like나 want와 같은 동사들이죠.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는 동사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맞는데 의미 전달에 있어서 목적어가 아니라 다른 부사구나 보호가 필요한 동사다.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동사면 목적어 없는 동사 이렇게 생각하면 뭐 뒤에 구성을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동사는 타동사와 다르게 목적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동사의 의미를 부연 설명하는 부사구나 또는 보호가 필요한 동사다. 자, 예문은 쉽습니다. live라는 동사는 살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디에 사는지 그리고 얼만큼 살았는지 이러한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뒤에 붙게 되겠죠. 자, 간단하게만 다시 설명할게요. 이 전치사 있죠. 전치사는 이렇게 명사가 추가적인 의미 전달을 위해서 문장 안에 들어올 경우 그 명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만약 in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He lives New York이라는 표현이 돼서 잘못된 문장이 되겠죠. 이처럼 명사가 자기 자리가 아닌, 즉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가 아닌 추가적인 의미 전달을 위해서 문장 안으로 들어올 때는 항상 전치사가 붙어서 들어옵니다. 그럼 거꾸로 전치사 뒤에는 명사 항상 따라오게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전명구다. 전명구라는 이런 문법 용어가 나오면 팔품사에 연결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라고 그랬죠? 전명구는 수식어로서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한다. 자, 그럼 언제 형용사가 되고 언제 부사가 되느냐? 문장의 위치에 따라 결정이 된다. 지금은 동사 뒤에서 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이럴 때 이 전명구는 부사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live는 자동사입니다. 뒤에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따라오게 돼 있죠. 비동사도 대표적인 자동사죠. 사실상 의미 전달에 있어서 비동사는 주어가 무엇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대상인 목적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비동사 혼자만으로는 이야기가 전달이 안 되니까 형용사나 명사를 항상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C번 문장처럼 우리는 모두 죽는다. 이 주어 동사만으로도 의미 전달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자동사는 뒤에 부사구나 아니면 형용사나 명사를 이렇게 붙여서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동사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만 잡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타동사는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동사입니다. need는 무엇을 필요로 하다? 그러니까 he needs라고만 했을 때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목적어라는 명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명사. 그래서 주어나 목적어는 항상 명사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명사라고 하면 보통 명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투부정사나 혹은 절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투부정사를 우리는 두 단어 이상이 하나로 의미 단위가 되어서 명사처럼 쓰이니까 명사구,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죠. 두 단어 이상이 결합해서 즉 접속사, 주어, 동사, 동사 뒷구문이 하나의 의미 단위가 돼서 쓰일 때 우리가 절이라고 했고요. 지금은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쓰였어요. 그러니까 목적절 혹은 명사절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타동사에서 두 번째로 주의할 부분, 우리 문장 요소 앞에 학습하신 분들은 아마 봤을 텐데, 자, 이렇게 많이 쓴다고 했죠. She married with Jack. 이런 식으로 with를 많이 붙여 쓰는데 뭐가 잘못 듣는지 이제 보이시나요? 음. 자, marry는 우리말로 하면 누구와 결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랑 혹은 누구와 함께라는 뜻을 가진 이 with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리고 answer 역시 마찬가지요. 질문에 대답하다니까 뭔가 뭐뭐에 하면 to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영어를 우리말로 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어를 할 때 영어를 옳게 쓰고 그리고 우리말을 바꿔서 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marry는 타동사니까 뒤에 전치사 없이 바로 목적어를 붙여서 쓰고요. 우리말로 해석할 때 목적격 조사를 뭐뭐와 이렇게 바꿔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answer 역시 파동사기 때문에 바로 목적어를 붙여야 하고요. 우리말로 해석할 때 어울리는 조사인 뭐뭐에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키스에서도 무엇에 해석하니까 to를 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discuss도 정말 많이 실수하죠. 그죠? 문제에 대해서라고 하니까 about이 쓰일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말 해석이고 영어는 discuss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을 바로 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해석할 때는 알맞은 조사로 바꿔서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는데 얘는 일형식이야, 얘는 자동사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인 많이 쓰는 틀은 있어요. 동사마다. 얘는 자동사로 많이 쓰여. 보통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자동사만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walks라고 하면 우리가 걷다라는 뜻으로 자동사로 많이 써요. 그죠?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부사구가 이렇게 붙죠. 자, 그런데 뒤에 목적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언어의 경직성 때문에 자동사는 자동사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타동사로 확장시켜서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work는 타동사로 쓰여서 누구를 배웅해주다 혹은 산책시키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고요. change 역시 마찬가지예요. change는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내 마음을 바꿨어. 이렇게 타동사로 이렇게 쓰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자동사로 쓰일 때는 이렇게 전치사 명사 형태가 역시 붙어서 자동사로 쓰일 때는 갈아입다 혹은 갈아타다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장의 오형식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자동사, 타동사가 다섯 가지 좀 더 구체적인 동사군으로 나뉘어진 걸 우리는 오형식이라고 하고요. 자동사는 1형식과 2형식으로, 타동사는 3, 4, 5형식으로 나뉘어집니다. 자동사 아까 앞에서 배웠듯이 부사가 붙을 때가 있고요. 혹은 보충어가 붙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부사가 붙을 때는 1형식, 보충어, 보호가 붙을 때는 2형식.
자, 타동사는 3형식은 잘 알고 있죠.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에 목적어를 부연 설명해 주는 목적격 보호가 붙은 것을 5형식. 4형식은 좀 특이한 동사군이죠. 누구에게 무엇을 전달해 주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군들은 전부 다 4형식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2개 붙는다는 게 좀 특이한 형태가 되겠고요. 자,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형식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음 보시면 1형식부터 나왔네요. She is in trouble. 자, in trouble은 전치사 명사 전명구 수식어니까 주어 동사 부사구 1형식입니다. 자, stay도 마찬가지죠. They stayed 주어 동사 in the same hotel 전명구 수식어 이렇게 나오는 형태로 우리는 1형식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거의 알고 계실 텐데 중요한 것은 이 1형식으로 쓰였던 is나 stay라는 동사가 같은 자동사인 2형식으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2형식으로 쓰였을 때 비동사 다음에 satisfied라는 것은 이제 ed 형태가 붙어서 우리가 과거 분사라고 부르고요. 이건 형용사가 됩니다. 형용사. 자,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나온 형용사를 우리는 이제 보충어, 보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야. 그녀는 만족한 상태다. 그죠? 자, stay도 마찬가지로 뒤에 이렇게 어, 부사 구가 나올 때는 어디에 머무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고요. 뒤에 부사가 아니라 이렇게 형용사가 나왔어야죠. 형용사가 나왔을 때는 이걸 보충어로 보고 주어가 이러한 상태로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의미는 본질적인 의미는 달라지진 않는데 어떤 구조에 따라서 바로바로 해석할 수 있게끔 연습해 주시면 좋아요. 자, 포인트는 뭐다? 아하, 1형식 동사는 1형식만 되는 게 아니라 뒤에 나오는 이제 단어에 따라서 문장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1형식 동사들이 2형식 동사로도 쓰인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파악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같은 동사군끼리는 아까 is, looks, became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뒤에 형용사를 이제 보호로 취하는 2형식 동사 그룹이요. 얘네들끼리는 서로 바꿔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 stay도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의미는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이렇게 같은 동사군끼리는 뒤에 구조를 공유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형용식은 여러분들 뒤에 목적어 붙는 동사들, 그죠? 의미 전달 위해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이제 목적어로 써주는 동사군이죠. 주의할 거는 단순 명사 뿐만이 아니라 투부정사와 같은 명사구 그리고 명사절도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 두 번째, 조사에 맞춰서 영어 바꾸지 말라고 했죠. 영어 reach는 타동사기 때문에 너에게 도달했다. 너에게 그러니까 to를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말 해석에 맞추지 말고 reach는 타동사니까 바로 목적어를 쓰고 우리말 조사를 그에 맞게끔 너에게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Mary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사형식은 목적어가 2개짜리예요. 자, give라는 동사를 생각해 보세요. I give라고 했을 때 주다라는 뜻이니까 당연히 의미 전달을 완성시키려면 적어도 2개는 나와야 돼. 뭐가? 누구에게 줬는지, 무엇을 줬는지. 그죠? 동사의 의미가 뒤에 이렇게 누구에게 무엇을이라는 2개의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군입니다. 자, 그래서 어수는 누구에게 전달했는지가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무엇을 줬는지가 나중에 나와요. 자, 그래서 이러한 give나 bring, make, ask는 전부 다 사형식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몇 권의 책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어순을 좀 바꿨어요. 그죠? 누구에게 대상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무엇을 전달했는지 먼저 쓰고 그다음 그게 누구에게 전달됐는지를 나중에 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우선 전치사를 써줘야 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럼 우선 왜 이렇게 바꾸느냐? 학생 중에 그죠?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대상이 중요할 때가 있겠죠. 전달 대상이. 그죠? 그리고
이 전달 물건이 중요할 때도 있을 거예요. 물건이 중요하면 그죠? 무엇을 줬는지가 중요하면 그걸 먼저 써 주는 겁니다. 단순하죠. 그죠? 의미의 전달성에 있어서 중요한 걸 먼저 써 주는 것뿐이에요. 다만 그렇게 했을 때 뒤에 구조가 좀 바뀐다라는 것을 인지해 줘야 되겠고 구조가 바뀐다 함은 전치사, 즉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를 붙인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특징은 대부분의 동사들은 이렇게 직접 목적어랑 간접 목적어 자리를 바꿀 때 그 전치사로서 to를 써요. to가 어울리죠? 이동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 물건이 누구에게 이동되었다. 자, 그런데 make나 ask는 보니까 지금 for를 쓸 때도 있고요. of를 쓸 때도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to보다 단순하게 접근하는 겁니다. to보다 for나 of가 더 어울리기 때문이겠죠. 이런 동사군이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to를 쓰는데 for나 of를 쓰는 동사군들이 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for 같은 경우는 보통 전치사로서 이유나 목적을 의미합니다. 자, 이유나 목적성에 있다는 행동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뭐 돈이 들어간다든지 시간 또는 노력이 들어갈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make라는 동사는 이 단순히 이동되는 느낌은 아니죠.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전달해 주는 거기 때문에 뭔가 시간이나 노력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for를 붙인다라는 거고요. 자, 질문하다, 요구하다라는 뜻을 가진 ask는 어떻습니까? 내가 질문을 딱 했어요. 그러면 질문이 전달되는 느낌이 중요한가요? 아니죠. 그 사람에게서 나올 대답을 기대하고 내가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브는 of에서 나온 걸로 분리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묻다, 요구하다라는 건 그 사람에게서 뭔가 나오는 느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분리돼서 나오는 느낌. 그래서 오브를 쓴다. 요 정도까지 좀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동사들은 to를 써요. 대부분의 동사들은 to를 쓰고요. 그죠? 단순 이동을 나타내는 거죠. 어떤 물건이 누구에게 이동되었다. 그죠? 자, for를 쓰는 동사구는 요 정도 4개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뭐 만들다, 사다, 요리하다, 예약하다, 전부 다 돈이나 시간, 노력 등이 들어가는 동사군들. 자, 5분은 별로 없습니다. 묻다, 요구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군들이요. ask나 inquire. inquire는 이제 좀 ask보다 formal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뭐 문의하다 이 정도가 되겠고요. require 뭐 요구하다, 요청하다라는 뜻이죠. 이것도 사형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사형식만 되는 건 아니지만 사형식도 가능한 거죠. 오형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자, 보시면 지금은 이렇게 I want that 구조를 쓰진 않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 유학할 때 독일 친구들이 이렇게 that을 써서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이제 북유럽, 서유럽, 남유럽 이제 다 영어에 좀 영향을 주었죠. 그래서 이 that절이 이제 독일어 체계에서 이제 나온 건데, 이 that절을 이제 쓸 때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나는 원한다. 그리고 that 쓰고 그다음에 주어 동사를 쓰면 되는 구문이니까. 자, 그런데 이거를 영어에서 이제 좀 더 간략하게 한번 표현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대절을 파괴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절을 없애고요. 자, 그럼 이 주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어랑 이 본문의 주어가 같으니까 이 주어도 없앱니다. 한 문장에 동사 두 개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뭘 쓸까요? 이 준동사 중에 가장 좀 널리 쓰이는 투부정사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대절이 이 투부정사가 들어간 문장으로 바뀌었죠. 자, 그럼 오형식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기 대절이 있죠. 대절을 없앱니다. 자, 근데 이 대절의 주어와 본문의 주어가 같지 않죠? 이럴 땐 없애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것을 뭘로? 이 he를 힘으로 목적어로 바꾸죠. 동사 뒤에 오니까. 그리고 여기 동사 구문은 똑같이 투부정사로 바꾼 형태. 이 기본 형태가 오형식의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주어 동사를 목적어 투부정사로 바꾼 것을 오형식의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대부분 학생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나는 목적격 보호자리에 뭐 명사, 형용사, 뭐 과거분사 막 이렇게 뭐 나눠서 외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더 쉽게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부분 중에 하나가 to be의 생략이에요.
자, 아까 기본 형태였죠. that 주어 동사를 접속사 주어 동사를 투부정사, 목적어 투부정사 형태로 바꾼다. 한번 보죠. 자, I found that 구문을 that을 없애고 주어가 다르니까 어떻게 해요? 힘으로 써줬어요. 얘는 비동사죠. 그러니까 to be로 바꿔줘야겠죠. to 동사 원형. was는 be가 동사 원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I found him to be innocent. 이렇게 쓰는 구문인데 이 to be는 의미상으로 크게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이거를 생략을 하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뒤에 뭐가 오나요? innocent라는, 그죠? 죄가 없는 순진한 형용사가 오게 되겠죠. 그래서 목적어, 여기 목적어 뒤에 나오는 걸 우리가 목적격 보호라고 부르는데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 형용사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아하, 이 대절에서 이렇게 바뀌는데 to be가 빠지면서 비동사 뒤에 오는 뭐가 형용사가 올 수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도 대절 없애고요. 똑같이 가볼게요. 힘으로 바뀌었죠? to be가 됐습니다. 비동사 뒤에 당연히 명사 올 수 있겠죠? 명사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석하면 우리는 그를 영웅이라고 생각한다. 아까 위에도 보면 자, found는 삼형식으로 쓰면 무엇을 찾다라는 뜻인데 오형식으로 쓰면 어떤 목적어가 뭐 타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내가 어떻게 해석했죠? 그가 마치 주어처럼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를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가 영웅이라고 간주한다. 자, 비동사 뒤에는 당연히 뭐도 올 수 있어요. 이렇게 과거 분사 형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절 없어지고 my computer 그대로 가고 is는 to be로 fixed는 그대로 옵니다. 그래서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my computer fixed라는 표현이 되죠. 자, 해석할 때는 주어처럼 내 컴퓨터가 수리하는 게 아니라 수리되어지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사실상 요렇게 좀 몇 번만 연습하면 여러분들 회화나 작문할 때도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막 이럴 때 엄청 많이 배웠던 거죠. 투부정사 대신에 뭐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대신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것, 뭐 사역동사, 지각동사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줘야 아이들이 좀 영어를 나중에 그 부분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뒤에 나올 부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문법책들은 그냥 뭐 이것은 이거야. 뭐 이런 동사, 지각동사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대신에 동사 원형 써. 이러고 땡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뭐를 왜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사 원형을 쓰는지를. 당연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쉽게 생각해 보세요. 투부정사보다 동사 원형이 어울리니까 동사 원형을 넣은 거예요. 정확한 명칭은 원형 부정사입니다. 여기 동사 있으니까 이걸 동사로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형 부정사인데 그냥 편하게 이제 동사 원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대부분의 동사들은 이 투부정사랑 어울린다는 거죠. 예를 들면 투부정사 미래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원해요. 그가 이런 동작을 하기를 원해. 미래적인 느낌이 좀 묻어나 있어요. 그가 어, 앞으로 이런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투부정사를 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메이드는 만들었다니까 그가 가게끔 만들었어, 시켰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근데 얘는 미래적인 느낌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즉, 이 투부정사는 내가 그가 가길 원했는데 그가 갔는지 안 갔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죠? 하지만 이렇게 원형 부정사를 쓰면 동사 원형을 형태를 쓰면 그가 가도록 만들었고요. 그 결과 갔다라는 것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원형 부정사를 쓰는 건 이런 완료의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문장만 더 볼까요? so는 보았다라는 뜻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가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라는 건 그 동작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죠. 완료죠. 그래서 이 완료의 느낌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동사 원형 부정사를 쓰는 겁니다. 당연히 동사의 의미가 지각 동사들은 이런 완료의 느낌이 나겠죠. 그것을 실제로 일어난 걸 본 거고 무언가를 실제로 들은 거니까 다 완료의 느낌이고요.
자, 사역동사 중에서 make, have, let 역시 무엇을 목적어 뭐하도록 시켜서 그 결과를 실제 이루어지게 한 거죠. 그래서 사역동사 중에서 make, have, let 같은 경우는 그 동작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투부정사 대신에 원형 부정사를 쓴다.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 좋고요. 지금 제가 중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사역동사는 make, have, let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사역이라는 게 뭐 시켜서 이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해 가지고 그 파티에 가게 했어요. persuade라는 동사죠. 설득시키다. 그럼 persuade도 하나의 사역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완료의 느낌을 나타내기 위해 make, have, let은 동사 원형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바른 오형식 학습법. 자, 뭐 보죠. 계속되는 noise, 소음이 그를 그가 미치게 만들었다. 그죠? 그러면 우리말로 했을 때 만들었다 이러니까 대부분 여기 made를 많이 써요. 자, 그런데 made도 좋지만 원어민들은 여기 자리에 이제 drove를 씁니다. drove. drove가 drive의 과거형이죠. 몰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몰고 가는 거. 어떤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고 몰고 가는 그 느낌이 drive이기 때문에 make보다 drive가 여기서는 좀 더 어울리겠죠. 자, 제가 드리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작문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또는 이건 해석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울리는 그 동사를 찾는 것이 굉장히 세련된 표현으로 영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여러분들 뭐 학생이면 서술형 쓸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죠? 자, 그 홍수가 우리를 집이 없는 상태, 즉 뭐라고 하죠? 홈리스로 만들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left가 들어가는 거죠. leave는 누구를 남겨둔 거야. 그러면 누구를 남겨두나? 그죠? He left me라고 있어요. 그는 나를 남겨뒀어. 근데 이렇게도 쓰겠지만 그가 나를 he left me behind. 뭐 그죠? 뒤에 놓고 갔어. 아니면 he left me sad. 그죠? 그가 나를 좀 슬픈 상태로 남겨뒀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말로 역시 만들었다라는 뜻이지만 홍수가 한번 쓱 휩쓸고 지나가니까 남겨진 우리가 집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느낌은 leave가 더 어울리기 때문에 left를 써서 표현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inform은 알리다라는 뜻이에요. information 할 때 그 inform입니다. 동사 형태. 자, 그러면 알리다니까 어때요? 우리 뒤에 동사 구조를 생각하면 누구에게 무엇을 알리다 이렇게 전달을 해줘야겠죠. 그럼 우리가 배웠던 사형식 군이니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바로 쓰면 되는데 여기 오브를 썼네요. 그죠? 그러면 이게 틀린 걸까요? 아니요. 맞는 문장이에요. 자, 요지는 뭐냐면 이 영어라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북유럽 뭐 이제 뭐 덴마크나 아니면 서유럽 독일이나 네덜란드 이런 데와 교류도 많았지만 예전에 뭐 침략도 하고 그랬겠죠. 그러면서 이런 다양한 문장 형태나 단어들이 남아 있는 거고요. 이거를 우리가 대부분 오형식의 틀에 넣어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게 영어가 쉽게 학습이 되죠. 그죠? 근데 그 예외적인 오형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rob도 강탈하다, 빼앗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에게서 그의 돈을 빼앗다라는 뜻인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것도 사형식 군에 들어가야 하지만 오브를 써서 표현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아하, 영어 문장들은 대부분은 오형식 틀 안에서 설명이 가능하고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서로서로 이동할 수 있지만 오형식 틀 안에서 설명될 수 없는 그런 문장들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practice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나는 그 책을 쉽게 찾았어. 라는 문장이 있어요. 나는 그 책을 쉽게 찾았어. 그러면 나는 찾았어. 그 책을 쉽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I found the book easily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죠? 이 부사는 동사를 꾸며주게 되겠죠. 부사는 동사한테 쉽게 찾았다. 자, 근데 나는 알았어.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find를 쓸 거예요. 그 책이 쉽다라는 것을. 이렇게 쓸 때는 I found the book easy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뭔 차이인지 알겠나요? 요 두 개가 마치 the book was easy 주어 동사 관계였다라는 거죠. 이럴 때는 오형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자, 부사일 땐 동사한테 가지만 얘가 형용사라면 앞에 있는 목적어 명사와
함께 해석이 돼야 되겠고 아까 오형식의 기본은 이게 주어 동사인 문장에서 나왔으니까 자 나는 알게 되었어. 그 책이 쉽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 주시라는 겁니다. 참고로 find는 뒤에 단순 목적어 나오면 무엇을 찾다라는 뜻이지만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 즉 오형식으로 쓰일 때는 목적어가 어떤 상태라는 걸 알게 되었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표현은 정말 잘해요. "그는 94 년도에 죽었어."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자 근데 "그는 매우 이른 나이에 죽었어."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한국어에 너무 초점을 맞추시지 말고 자 한국어를 영어로 이렇게 바로 옮기는 게 아니라 한국어가 말하는 그 내용, 그 이미지를 영어로 인제 전환시키는 거예요. 한국어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럼 매우 이른 나이에 죽었다라는 건 굉장히 젊은 상태에서 이제 죽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표현해요? 이 so young, young은 형용사죠. 젊은. 그죠? 그러면 그는 죽었는데 여기서는 이 보어가 누구를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는 매우 젊은 상태에서 죽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형식에 갇혀 있지 말고 이 다양하게 뒷구조를 바꿔 보시면서 영어를 좀 더 유연하게 물론 오형식 기본 틀은 알아야겠지만 유연성을 좀 키워서 동사 뒷구조를 학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것은 깨진 상태로 배달되었다. 그러면 그것은 배달되었다. 여기까지 좋죠. 그리고 뭘 써요? broken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것이 이 broken은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형용사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은 깨진 상태로 배달되었어. 라는 이런 문장들도 활용하실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오형식 구문했고요.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이제 해석하거나 아니면 뭐 영어를 듣거나 회화를 할 때도 동사 뒷구조를 들 수 있으면 기본 틀들은 외워 주시는 게 좋아요. 뭐 ask 다음에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 ask는 문의가 많아서 제가 한번 따로 동사 정리를 한번 할게요.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오늘 봤는데 이 동사 뒤에는 이렇게 나왔네. 아 그러면 이건 몇 형식이네. 아 나도 이렇게 써야겠다.' 이렇게 동사 전체 틀로 동사 같은 경우는 전체 틀로 인제 외워 주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